네, 격자랄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위클리 파이트 클럽입니다. 격투기 전문 기자 스포티비 뉴스의 이교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 UFC 벤터급 파이터 현 약대생 손진수입니다. 야, 2023년이 벌써 두 번째 달로 들어섰습니다. 지난주 또 코로나도 풀렸잖아요. 저희가 이제 마스크도 권고 사항으로 바뀌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사실 지난주 한 주를 조금 어제 구정도 좀 있었고 네. 좀 쉬는 주로 가져갔어가지고 오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 이번 주 컨디션 자체가 엄청 좋습니다. 완전 좋습니다. 야, 오늘 방송 기대됩니다. 사실 그래서 컨디션과 별로 상관이 없는지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저는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솔직히. 어제 과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가 풀리고 네. 굉장히 술자리가 많아졌습니다. 아니 밀린 이거는 어떤 약속들이. 제가 이 미래에 네. 의료인 아니지만 의료 보건인 중에 한 명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네. 다 이게 핑계입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이렇게 구실 중에 그쵸. 하나가 된 거예요, 그쵸. 기자님. 그쵸. 제가 네. 건강을 생각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네. 줄이셔야 됩니다. 네. 아니 이게 그때 코로나 때는 9시인가 10시에 끝났잖아요. 맞아요. 거리두기 있을 때. 그래서 그때도 한옥씩 이제 좀 먹다 보면은 술 친구가 한 명 있어요, 회사에. 네. 굉장히 김태호 기자라고 야구 기자인데. 이렇게 먹다 보면은 딱 9시 끝나잖아요. 네. 더 먹고 싶은 거야. 네. 그러면 둘이서 모텔을 간 적도 있습니다. 술 먹으러. 그 정도로 심각하다. 네.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뭐 워낙 또 손진수 선수가 컨디션이 좋다고 하시니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한부, 그러니까 일부로 통합을 해가지고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그 전에 질문을 몇 개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이 닉네임이 저한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네요. 뭐라도 될 줄 알았지 라는 분이 질문 주셨습니다. 눈물을 이제 흘리시면서 유유 목요일에 낙이었는데 시즌 1의 종료라니요. 너무 아쉽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주 방송을 공개하는 것을 끝으로 시즌 1을 마무리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쉬움의 댓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한 편이에요. 근데 네. 진짜로 저도 사실 처음에 이 오퍼라고 할까요? 어퍼를 네. 받았을 때 이 정도로 길게 할 줄은 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네. 금방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네. 어떤 저희 PD님의 제작진의 노력이 네, 있었다. 봄같이 봄에 피는 벚꽃 마냥 한철 어. 활짝 폈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네네. 굉장히 길게 했고 길게 갔죠. 그리고 네. 싸움의 기술이 혹시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거기도 그렇게 많이 한 차이 안 2년? 나는 것 같아요. 네, 큰 차이 안 나는 것 같고 굉장히 길게 했다 이 정도면. 1년 반 정도면은 뭐 충분히 할 말 다 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재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충전이 되면은 그렇죠. 그때 시즌 2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상을 해봅니다. 예. 자, 다음 질문 설악대님이 안 돼. 이거는 이제 종료는 안 돼 이런 의미인가 봐요. 가시기 전에 진수고트 헤어스타일 자세히 알려주세요. 저는 딱히 스타일이라기보다 그냥 사이드 파트라고 네. 불리거든요. 사이드 파트. 네, 이게 그 바버샵에서 완전 그냥 가장 기본 스타일입니다. 그냥 완전 기본. 네. 그래서 바버샵에 가서 뭐 가장 기본으로 해주세요 하면 거의 다 아마 제 머리로 해주시지 않을까. 아니 원래도 저도 이게 방송 중에 머리 스타일 바꿔볼까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1년 그래서 반의 시간이 모자랐네요. 바버샵도 추천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퍼라는 친구가 네. 그런 바버샵 가서 머리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걸 보고 나서 나는 안 되겠다. 왜요? 뭔가 바이퍼 씨가 별로였나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진수고트만큼은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었다.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네네. 그래서 이게 저 같은 사람이 유약한 사람이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바이퍼 분은 시즌 2에 네.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즌 알겠습니다. 1에 한 번 꼭 자기를 불러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주변에 많았어요, 되게. 누구 있었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원FC 뛰는 선수들도 뭐 김재웅, 권원일 왔었었는데 되게 좀 잘 안 됐네요. 그러게요. 네, 그렇고 생각해보면 저희가 누구 모셨죠? 일단 승현 형. 김승현. 너무 자주 모셨어요. 그 형을 좀 덜 모셨어야 돼. 그 형을 너무 많이 모셨어. 그러니까 약간 제가 대타 같은 느낌이었죠. 네. 도널드 세로니 같은 느낌. 너무 자주 모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못 받았어요. 한 남자. 다운이, 승우 형, 네. 뭐
승현이 형 그리고 두한이 형도 나왔었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하석진님이 있었구나. 맞네요. 그 제일 빅 게스트였죠. 연예인이었죠. 네, 연예인 진정한 연예인. 저희도 한번 거기 출연하고 하석진님도 한번 오시고 홈앤더웨이를 한번 뛰었었고. 근데 아쉬운 건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출연한 어떤 그 하석진님 유튜브 채널의 그 컨텐츠가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아 맞습니다. 저희가 약간 도움을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 시즌 2 때는 더 많이 모셔보죠. 뭐. 그렇죠. 예. 더 마장님이 블랙컴뱃의 개최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한일전을 보니까 거의 일주일 전에 개최를 하는 것 같던데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최를 실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유튜브 컨텐츠용으로 맞아요. 약간 세레머니얼이죠.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네. 공개 개최고요. 실제 개최는 경기 전날에 그렇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대회사랑 큰 차이는 없고, 네 그런 어떤 페이스 오프라든가 저울에 올라가서 이게 포즈 취하는 것들 그건 이제 유튜브용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알아두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올리비에 지루님이 두 분 혹시 제일 재밌게 본 경기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항상 요 질문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2014년 5월에 했던 조제 알도 대 체드 맨데스 2차전을 꼭 뽑습니다. 와. 조제 알도가 니킥으로 보내고 그거 2차전. 5라운드죠. 네, 2차전. 5라운드까지 갔죠. 네. 2차전. 그 둘이 얼마나 뭘 좋은 거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지치지도 않고 진짜 드래곤볼처럼 싸우는 시합이 진짜 유일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그러니까 물론 뭐 TJ 딜라쇼가 옛날에 해남바라고 보낼 때도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지만 훨씬 더 박빙으로 호각에 뭔가 베지터와 손오공이 싸우는 듯한 느낌으로 보여줬거든요. 근데 약간 해남바로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대단했다. 최고였습니다. 저는 이게 좀 많아요. 저는 일단 최고의 경기는 뭐냐라고 하면 저는 헐크 호건과 월티밋 워리어의 레슬매니아 6의 메인 이벤트다. 연륜이 묻어나네요. 그게 5학년 때인가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비디오를 빌려보던 시스템이었거든요. WWE 를 보려면 그다음에 F였죠. 와, 그 경기가 선역 대 선역이 싸우는 걸 이제 처음 본 거예요. 제가. 둘 다 선역이었구나. 네, 둘 다 선역이었어요. 그래서 와, 그분들 너무 떨리는 거야. 그게 아직까지 남아 있고 기억에. 그 다음에 프라이드 시절에 이제 효도르 크루캅. 그렇죠. 그 감성을 또 이제 잊을 수가 없고. 그렇죠. 그때 어떤 설레임 인정합니다. 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UFC 경기 중에서는 저는 사실 뭐 얼마 전에 이제 고인이 된 스테판 보너와 포레스트 그리핀의 TUF 1 결승전 이걸 빼놓을 수 없다. 그 경기는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둘 다 얼마나 좋은 걸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뭔가 사이어인들처럼 싸웠다. 나눠 먹지. 그 경기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떠오르는 건 요 정도네요. 뭐 다 재밌습니다, 사실. 근데 이 어떤 배경들이나 이런 걸 알고 보면 더 재밌고. 매년 리셋되잖아요. 그리고 또 매년에 매년 엄청나게 재밌었던 경기들이 또 있고. 그러니까 워낙 또 많은 경기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또 재밌는 경기들이 또 나오고. 맞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또 재밌는 경기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격투기 소식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녹음 기준으로 이제 어제죠. N 서울타워입니다. 정식 명칭이 남산타워, 구 남산타워. 4층 갤러리 K라는 어떤 그 미술관에서 전시장에서 로드 FC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자, 로드 FC 기자회견의 참석자는 정문홍 회장, 명현만, 황인수, 그다음에 권하솔 이렇게 3명의 선수가 나란히 테이블에 앉아서 기자회견이 시작됐고 이번 기자회견은 기자뿐만 아니라 뭐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팬 여러분들도 와 주셔가지고 같이 관람을 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승자가 아닐까. 아 그런가요? 왜냐면 조금 아. 기대는 못 미쳤어요. 아 그렇구나. 네, 뭔가 또 이 로드 FC만의 감성으로 아 그 감성이요? 네, 투닥투닥하는 것들이 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근데 그게 네. 안 나온 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어? 안 나온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또 이게 또 빠지니까 이게 또 밋밋했나요 조금? 밋밋했습니다. 저는 책상을 엎을 것이다. 제가 책상 사진을 봤거든요. 네. 썸네일 때문에 네. 튼튼한 거던데요. 그러니까요. 그거 네. 보고 아차차 싶었습니다. 그랬고 굉장히 좀 뭐랄까 조심조심하는 분위기였어요. 말이나 누가? 이런 거를. 사람들이 다. 네, 일단 네. 권하솔 선수야 뭐 워낙 또 조심조심 하는데 그 정도였어요. 그렇죠. 뭐 어디 방송국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예, 방송국 요구를 했습니다. 악마의 편집에 본인이 희생당했다. 그러니까 악역을 만들더라 방송국에서. 명현만 선수와의 어떤 그런 과거사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유리하게 했던 말들이 다 잘렸다. 그래서 이제 한번 쏟아냈고 그 이후로는 뭐 크게 그렇게 뭐 좀 자중하는 분위기에서 그렇구나. 네. 서로 선수끼리 그게 없었군요. 네,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 명현만 선수도 굉장히 조심조심 말을 했었고 황인수 선수가 거의 말을 안 했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해설할 때처럼. 네. 거의 말을 안 했다고 봐야 돼요. 황인수 선수는 이런 공석에서 말이 별로 없네요, 항상. 아니 근데 그 전날에 유튜브 라이브 할 때 네. 좀 화제가 될 만한 논란이 될 만한 말들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네네. 영상이 내려갔더라고. 근데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니까 일단 언급을 한 게 스탄권 김동현 선수를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뭐 UFC에 오퍼를 받았다 뭐 이런 언급을 했었나 봐요. 당연히 그게 이제 저는 딱 그런 커뮤니티에 글을 보자마자 황인수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거 기자회견을 위한 셋업인가 뭔가? 뭔가 이제 좀 이렇게 그림을 더 큰 만들고 그림으로, 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 거기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황인수 선수한테 제가 자꾸 곤란한 질문을 드려서 미안한데 왜냐면 전에 복귀 시점 물었는데 그거 얘기해버렸잖아요. 네. 황인수 선수가 독사라는 별명을 갖게 독사라는 되신. 별명을 또 얻게 됐었고 그래서 제가 질문은 황인수 선수한테 좀 자꾸 이런 질문 드려서 미안하지만 어제 김동현 선수를 언급했다던데 그러니까 경기를 하고 싶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자마자 황인수 선수가 일단은 경기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완전 딱 자르더라고. 걸려들지 않았네. 네. 끝나고 나서 그래 맞습니다. 이게 정석이다. 피해가는 뭐 노코멘트에 거의 준하는 정석이잖아요.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아닐 경우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인 걸 이제 본인이 안 거죠. 근데 왜 유튜브 라이브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두 얼굴의 어떤 그런 면이 보인다. 재밌네요. 재밌는 캐릭터네요. 그러니까 방송이나 뭐 인스타 라이브나 이럴 때는 그러니까 박시원 선수 같은 경우는 똑같은 똑같잖아요.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디 공석이든 사석이든. 근데 황인수 선수는 좀 달라요. 그런 온도 느낌이네요. 차가 확 달라져. 네.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막 이게 할 때는 얘기하고 네. 막 할 때는 거침이 없는데 공개석상에서는 또 그런 말을 굉장히 그러게요. 아끼고 그런 포인트가 좀 재밌었습니다. 네. 그거 빼고는 뭐 사실 크게 그래서 댓글 같은 거 보면 블랙컴뱃은 이렇게 재밌는데 또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또 그런 게 올라오나요? 네, 블랙컴뱃 보고 배워라. 기자회견 왜 이러냐. 정문홍 대표님 스트레스 받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일단은 그날 표정이 되게 안 좋았어요. 가자마자. 왜죠? 그러니까 로드 FC 직원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정 회장님이 심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왜냐면 백판이 깔끔하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원래 그런 혹시 로드 개최 가보셨는지 네네네네. 모르겠지만 그게 국내 다른 단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정돈돼 있어요. 진짜 뭔가 보여지는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평소에 정문홍 회장 옷 입고 다니는 그런 느낌, 네. 정장 딱 차려 입고 뭔가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로드 네. FC의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 근데 백판이 울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그 본인이 원하는 그런 그 재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직원분이 와가지고 좀 약간 심기가 불편하시다 뭐 이런 걸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마이크가 2개인가 있었는데 마이크가 중간에 잘 꺼집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계속 말하다가 툭툭툭 치고. 그건 조금 진짜 네. 에러다. 너무 에러였어. 네.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중단이 되고 흐름이 안 이어지니까
정문홍 회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아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럴 수 있다. 굳어지다가 마지막에 이제 우리 정성욱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뭔가 좀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자기는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 오. 칼을 딱 다듬고 왔더라고. 네. 첫 번째 질문은 권하솔 너 복수 시리즈 계속 이어지는 거냐? 그걸 물어봤었고 권하솔 선수한테. 그리고 정문홍 회장한테는 권하솔 또 복수 시리즈 밀어줄 거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정문홍 회장은 그 평소 이 화법이 있거든요. 논점 흐리기. 정면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각으로 빠지는 거야. 그 경기로 스타일로 따지면 뭐냐면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제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불쾌하다 이 자리에 있는 게. 이러면서 원래 있던 질문을 지워버립니다. 근데 정성 기자도 자기도 뭔 질문인지 까먹은 거야.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불쾌한 이유는 이제 요즘 같은 유튜브 콘텐츠용의 대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황인수 명현만도 그런 류의 대결이고 그걸 내가 왜 지금 나와가지고 이런 기자회견까지 하고 매치업을 시켰는지 모르겠다. 그게 격투기 스포츠로 가는 방향성에 맞는지 의심스럽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다 토해내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포인트는 두 개로 봅니다. 저는 황인수 선수의 돌변, 하나는 정문홍 회장의 짜증과 불쾌했다는 표현, 뭐 이런 로 압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혹시 그 정문홍 회장님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네. 일면식도 없고. 이게 시합 제가 로드 FC 세컨으로 들어가니까 다 갔으니까 선수들. 그래서 그때 뭐 이렇게 지나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잖아요. 어쨌든 네네. 그 단체의 대표님이니까. 그래서 제가 누굽니다 이렇게 소개해 본 적도 없고. 네. 그냥 그게 그 정도 끝이라서. 이게 정문호 회장이 달변이에요, 되게. 달변이고 말을 청산유수입니다,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질문을 하나 던졌을 때 제가 말을 끊지 않으면 둘이서 만약에 사담을 나누고 있으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계속 이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항상 끊어줘야 돼요. 버릇이 없을 수도 있는데 기자니까 그걸 됐고요. 뭐 이렇게. 그건 말씀됐고 뭐 요거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짚어줘야 제가 원하는 답을 겨우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 기술을 또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이 지워졌습니다. 정성욱 기자의 질문이. 그 끝나고 나서 내려와서 그 영상을 본 거예요. 정성욱 기자랑 같이. 결국에 내 질문에 답을 안 했네? 이러 그때 본인이 안 거예요. 질문에 답을 안 했다라는 걸. 뭐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명현만 선수 이제 황인수 선수가 2월 25일 경기를 갖게 되고 킥복싱 경기잖아요. 네. 그리고 케이지에서 하는 킥복싱. 링하고 케이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킥복싱 경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뭐 어떤 경기든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입식이라는 경기 특성상 4강 링은 상대방을 몰아놓고 때리기가 좀 더 수월하죠. 구석에 각이 젖어 있다 네. 보니까. 근데 이제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각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완벽하게 몰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렇게 따질 수는 있는데 스텝이 굉장히 좋은 선수에 한해서 사실은 그런 것도 통용이 되는 거고 케이지도 스텝이 좋지 않다면은 충분히 몰려서 맞을 수 있다. 왜냐면은 UFC 많이 나오잖아요. 선수들 네. 케이지 뒷짐지고 있다가 맞고 떨어지는 거 다 비슷합니다. 근데 링에선 그게 훨씬 더 심한 거죠. 딱 그게 편차가 확실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90도 각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케이지는 거의 이제 원형에 가깝다 네. 보니까 이렇게 서클링이라든가 이렇게 좀 그렇죠. 크게 그게 좀 돌아갈 더 수가 수월하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결국에는 명현만 선수가 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황인수 선수가 키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를 예상하고 예측하는 입장에서는 네. 여태까지 나온 데이터만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 나온 데이터로 예를 들어서 뭐 오이락 선수랑 싸울 때 모습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 케이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혹은 황인수 선수 자체가 상대방을 압박해서 싸우는 거를 선호하는 스타일인데 네. 압박하는 것조차 그러니까 압박을 하려면 결국에 중심을 앞에 두고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연타 같은 거에서 하나 걸리면 맞을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 맞는 게 좀
약한 선수한테 맞으면은 네. 뭔가 무시하고 아니면 데미지를 흡수하면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음. 뭔가 그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음. 게 이제 제 생각이고. 네. 근데 하지만 충분히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승현이 형이랑도 얘기했었지만 갑자기 황인 선수가 둥글게 하면서 카프킥만 차면서 도망가. 음. 뭐 체력 빠질 때까지 계속. 음. 그러다가 이제 명현만 선수가 무리해서 들어올 때 거기서 카운터를 걸어. 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운영이 가능하다면 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명현만 선수는 3분 3라운드를 원했고 네. 황인수 선수는 5분 3라운드를 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차이가 있을까요? 그 결과적으로는 4분 3라운드를 하기로 했어요. 중간에서. 오호호호. 그다음에 연장 신기하네. 1라운드 추가. 네. 만약에 판정이 안 가려졌을 경우에. 네. 그렇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4분 1라운드. 그러게요. 왜 명현만 선수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킥복싱 경기가 3분이면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다. 최적화된 시간이다. 이 3분이 킥복싱이라는 경기에 재미를 줄 수 있는 라고 얘기를 했고 황인수 선수는 아무래도 그런 좀 5분 동안의 장기전을 통해서 체력적인 우위를 가져가려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저는 이 장기로 끌수록 황인 선수에게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황인 선수가 계속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달라져서 나올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하는 것조차가 원래대로의 스타일이면은 3분이 확실히 본인한테는 더 편할 거다. 네. 그렇군요. 여하튼 이제 좀 완전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4분. 네, 그러게요. 네. 그런 경기로 이제 펼쳐지게 됐습니다. 되고 황인수 선수의 표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둘 다 별로 크게 긴장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당장 일단 사실 시합이 아니니까. 그리고 굉장히 여유롭고 둘에 대한 악감정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요. 신사적으로 둘 다. 근데 이제 명현만 선수가 약간의 이제 독설 아닌 독설을 한 게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전날에 황인수 선수가 김동현 선수를 약간 저격한 발언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걸 이제 명현만 선수도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단계를 좀 밟았으면 좋겠다. 황인수가. 그러니까 종합에 김동현, 뭐 입식에 나는 너무 단계 없이 갑자기 들어온 케이스다. 그래서 황인수 선수가 그때 나도 어렸을 때는 자신감도 있었고 누구든 다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게 아니더라. 내가 그걸 이번에 알려주겠다. 황인수 선수가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게 좀 가르침을 주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했던 말이랑 사실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경험? 그 세계의 벽을 겪어봤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명현만 선수는 어찌됐든 아시아권에서는 세계 레벨이라고 통할 수 있을 정도의 입식 커리어를 쌓았었고, 그쵸? 물론 세계 레벨에서 유럽 쪽에서는 물론 시합하면 많이 밀리긴 했지만 그런 레벨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게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경험이. 그러니까 저는 선수는 이 종합격투기 선수라면은 지금의 뭐 이정영 선수처럼 대표적으로 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세 그런 확신 혹은 체면이 무조건 필요해요. 그게 이제 기세랑 이어지기 때문에 기세도 이 시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좋은 측면이 있지만 어느 정도 그게 너무 과해버리면은 발전이 없게 되거든요. 사람이 어떤 느낌인지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은간우에게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게 작용했던 거죠. 미오치치한테 한번 졌던 게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현만 선수가 교훈을 주겠다라는 의미에서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손준 선수가 언급했던 내용과 같은 거죠. 맞아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해보기 전까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릅니다. 그렇죠. 해봐야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백날 이렇게 막 떠들어도 몰라요. 그냥 이거 그냥 경험해보면 제일 빨리 압니다. 그렇죠. 그게 다들 이제 남자들이 사실은 뭐 어떻게 살아라 부모님들이나 이런 게 다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게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는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남자들이나 뭐 또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꼭 한 번씩 해봐야 돼. 그렇죠. 그리고 또 엎어져 보고 그다음에 또 일어나 보고 이래야 또 이제 어떤 지혜가 쌓이는 거니까. 네, 이건 종목 특성상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세가 너무 중요한 시합이기 때문에 그리고 황인수 선수조차도
기세를 하나의 전술로 사용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기세로 싸우는 선수, 그러니까 기세가 굉장히 자기 스타일의 중요한 선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자세가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아, 그렇죠.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본 것 중에 또 특이했던 게 두 선수가 약간 이 두 선수를 다 후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재밌다. 그 후원하시는 분이 역전 할머니 맥주라고 되게 유명한 네, 엄청 브랜드를 프랜차이즈화 시켜가지고 성공한 네. 다음에 사모펀드에 파신 분 네. 그 대표님이 오셨고, 그다음에 티 오더라고 저희 그 명현만 간장게장 갔을 때 네네네. 세 명 다 버벅거렸던 그 키오스크 주문 키오스크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티 오더에서 만드는 그 기계인가 봐요. 거기 대표님이 또 오셔가지고 같이 네 명이서 사진을 찍는데 되게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뭔가 경기하는 사람들 같지 않더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죠? 솔직히, 아, 스폰서? 스폰서분들이랑 사진 찍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서로 싱글벙글이죠. 지금 어. 스폰하는 선수들 시합 뛰면 네. 거기 사장님들 이제 대표님들 싱글벙글 네. 또 시합 뛰면 또 얼마나 또 지원 받겠습니까 선수들 싱글벙글이죠. 서로 윈윈이죠 이게 뭐. 네. 그래서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더라.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 통해서 티오더나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번 백판에 네. 티오더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명현만 간장게장 갔을 때, 근데 그게 사용하기가 좀 편하다고 해야 되나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건가?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사실 네.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확실히 편하다고 느끼고 저희가 조금 버벅거릴 것도 없고 접니다. 네. 사실은. 네. 뭐 나머지 분들은 잘 하셨지만. 그래서 사실은 뭐 참 워낙 또 익숙하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그런 거에 뭔가 시대의 흐름을 탄 거 아닌가. 네, 제가 티오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는 네. 저희 또 스폰을 주신다면 저희 시즌 1이 종료되는데요. 시즌 2를 바로 시즌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연락 그럼요, 주십시오. 그럼요. 네. 여기 스튜디오 없이 집 앞에서 모여가지고 바로 가능하죠. 아유, 바나나 몰에서 제가 삽 가능이죠. 받아오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삽 가능이죠. 제가 장소 섭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아는 형이 카페 하나 오픈하거든요. 그 형 제가 아는 형 아닙니까? 맞아요. 제가 아는 형이죠. 아니, 그때 카페 네. 오픈하는데 네. 장소 대회 한번 그 이름 밝히면 안 됩니까? 아직 오픈을 안 해서.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또 알려지게 될 거니까. 제가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네. 여하튼 뭐 그런 기자회견의 내용들이었고, 그 댓글들 보면 비교하는 블랙컴뱃 미디어데이랑 너무 차이가 난다. 재미가 있는데 여긴 재미가 너무 없다. 로드 FC는 어쩌다 이렇게 됐냐 이런 댓글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자, 이거에 대한 이제 반박이 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정문홍 회장님의 유튜브에 어떤 반박이 나와요. 네. 이게 이제 이 비판에 대한 정면 반박은 아니고 본인이 평소에도 생각했던 걸 또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네. 정문홍 회장님 연구가로서 네. 제가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예. 그분이 제가 방송에도 자주 얘기했었는데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은 유튜브 컨텐츠하고 우리는 다르다예요. 스포츠는 라이브여야 된다. 그러니까 딱 찍어서 이제 블랙컴뱃이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블랙컴뱃이에요. 그렇죠. 예, 누가 봐도 그런 녹화를 떠다가 물론 이제 그 편집은 없어요 경기 중에. 그렇죠, 블랙컴뱃이 그렇죠. 편집은 네. 안 하잖아요. 네네. 뭐 이게 왔다 경기 갔다만 하는 편집 안 거지. 하죠. 예, 경기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공개하는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날 것이고 바로 생 라이브고 그런데 블랙컴뱃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런 내용들을 또 얘기하는 거죠. 네. 그게 진정한 스포츠고 우리 유튜브 콘텐츠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블랙컴뱃 미디어데이가 지금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이번 CGV 관을 하나 빌렸더라고요. 네, 봤습니다. 관을 하나 빌려서 유료 관객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해서 저도 이제 취재를 갔어요. 기자는 저밖에 안 왔더라고요. 네, 갔는데 한 분이 거기서도 저를 알아보신 한 분이 위파클의 시즌 종료 너무 아쉽다. 시즌 2 언제 하느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코로나 끝나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이렇게 가는데 그 동안에 이 격투기 팬들이 발산은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장소에 와가지고 막 즐기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뭐 게임도 참여하고 이번에 로드 FC 기자회견도 그랬는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사진 찍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엄청 많이 몰리더라고요. 네. 사진도 많이 찍고 뭐 그러더라고요. 보기 좋았습니다.
블랙컴뱃 미디어데이는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 뭐 말씀을 드려도 될까? 요약을 하면 재밌는 포인트가 이제 김민우 선수가 나카무라 다이스케 보고 이제 아저씨다. 내가 왜 저런 삼촌 같은 사람이랑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다. 좀 실망했다. 네. 상대를 얘기 듣자마자. 그리고 나는 자기는 이제 대한민국 최연소 블랙벨트 1단이래요. 주짓수. 네. 그걸 강조하면서 내가 만약에 나카무라 다이스케에게 서브미션으로 지면 주짓수 그만두겠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김종훈 선수와 이번 경기 둘 다 이기면 아사쿠라 형제랑 붙여달라. 검정님 뭐 이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분위기는 좋다. 김민우 선수도 그냥 기대를 하고 있고. 근데 김종훈 선수가요. 저는 너무 놀란 게 아니 너무 커. 네. 그 살 뺄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죠. 9년 만에 또 이 감량을 하는 거로 알고 9년 있는데. 만에 하니까 저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이게 계속 신장을 썼으면은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신장이 이게 닳고 단다. 이게 계속 닳거든요. 수명이 있는데 아마 계속 그렇게 쓰면은 지금쯤 만약 계속 김민우 선수랑 시합을 떴다, 네. 지금 이미 패더급 혹은 라이트급에 있어야 됩니다. 못 뺄 겁니다, 절대로. 근데 9년 만에 빼니까 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분을 얼마나 뺄 수 있을지가 사실 관건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체지방으로 낮추기에는 아마 한계가 올 겁니다. 결국에는 한계가 와요. 정체기도 올 거고 한번 봐야죠. 그러니까. 네, 봐야죠. 그래서 취재를 갈 예정이고 이번 개최 때도 좀 가서 보려고요. 네. 상황이 어떤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조금 그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조금 격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아는 요소가 뭐냐면 근육이 많으면 동일 체중이라고 가정하에 둘 다 70kg야. 근데 한 명이 골격근량이 더 많고 한 명 골격근량이 좀 딸려요. 네. 그럼 골격근량이 많은 사람이 근육이 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수분 감량이 용이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근육이 그 동일 체중 상에서 더 많잖아요. 그러면은 70kg에서 60일까지 수분으로 못 빼요. 사람은 본인 체중의 10% 이상 물이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네, 죽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아마 내가 너무 죽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도 아마 한 7, 8%에서 느끼지 않을까? 7%, 8%에서 느끼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만약에 70kg인 사람이 골격근량이 더 많으면은 체지방은 그만큼 더 못 줄인다는 거거든요. 근육은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애초에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수분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체지방이 많은 애들은 이제 똥살이 좀 빠져버리면은 뭐 한 65, 64까지 쭉쭉 떨어지니까 거기서부터 수분을 한 3kg 빼면 되는데 얘네는 그게 안 빠지는 거예요. 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몸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몸이 어느 정도 일정 양의 지방을 가지고 있어야 몸이 그러니까 왜냐면 지방이란 거는 에너지원이거든요. 몸의 네, 입장에서. 네. 그래서 에너지원이 없다라고 내가 기아 상태다라고 받아들여요. 몸이. 그러면 이거 위험하다. 신호를 보내겠죠. 네. 그러면 항상성이라는 게 떨어지면서 몸의 기초 대사량 자체를 줄여버립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거는 아무리 내가 못 빠지게 운동해도 300칼로리 안 빠지거든요. 300칼로리가 밥 한 공기예요. 그 정도로 빼기도 힘들어요, 운동으로. 그러니까 결국엔 근데 내가 숨만 쉬어도 하루를 이렇게 살아도 2,000칼로리가 넘게 빠진단 말이에요. 뭐 운동선수 좀 더 많이 빠지겠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이어트는 기초 대사량으로 빼는 건데 이 지방 수치가 낮아지면서 항상성 때문에 기초 대사량 자체가 낮아져요. 호르몬의 영향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정체기라는 게 오거든요. 그럼 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럼 더 안 빠져요. 원래 내가 자고 일어나면 500g 아니면 800g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멘탈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뭐 어떻게 남은 체중 개체 맞춰야 되니까 다 수분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더 무리가, 근육에서 수분이 다 잘 나오는 건 맞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얘는 더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육이 많아서 수분을 잘 뺍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잘못된 상식일 수 그러니까 있다. 맞는 얘기인데 어.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더 생각해야 된다. 네, 그래서 무조건 근육이 많으면 수분 감량을 더 잘합니다. 이게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예, 여하튼 이 김종훈 선수가 오랜만에 또 감량을 하고. 그렇죠. 네. 오랜만이라서 저는 네. 가능할 거라고 그래서 봅니다. 또 기대를 하는 부분도 뭐 네. 또 있고요. 근데 블랙컴뱃 3대2 승? 네. 3대2 승. 네. 저도 3대2 승. 이상하게 저는 홍예린이 사고 칠 것 같나요? 네, 느낌이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제일 사실 열세라고 열세라고 평가되고 보이는데 있잖아요.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제 감이니까. 네. 자, 이번 주에 또 엄청난
이벤트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이게 진짜 원래 계획대로 우리나라에서 펼쳐졌다면 체조 경기장에서 했겠죠. 예, 지금 제가 엄청 바쁘고 지금 물 들어올 때 아닙니까? 그렇죠. 유튜브 계속 찍고 막 오늘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여기 승현이 형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죠. 네. 예, 근데 그 경기가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 UFC 에이펙스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역시 이제 코리안 슈퍼보이 최두호 선수의 복귀전입니다. 벌써 또 3년 됐더라고 이게. 그렇죠. 2019년 12월이니까 맞습니다. 3년 2개월 만에 또 복귀전입니다. 복귀전이고 근데 이번에 이제 변화를 준 거는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와 훈련을 같이 했고 네. 그다음에 그 세컨드도 이번에 이제 팀메드가 아닌 정찬성 선수가 봐주기로 했고 요런 이제 변화들이 좀 있거든요. 그 정찬성 선수가 얘기하는 건 체력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다. 후반의 집중력과 그다음에 파워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최두 선수가 굉장히 체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3라운드 승부 뭐 화력을 초반 화력뿐만 아니라 중후반 화력까지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최두 선수의 상대가 카일 넬슨이라는 선수인데 대략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예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네. 뭐 이거는 근데 좀 미안한데 요새 항상 두호 형 시합 예측했는데 틀렸었어요. 그때 이제 12월 때도 다 이긴다고? 주루댕도 아, 주루댕 그쵸, 죽습니다. 그쵸. 주루댕 뭐 말도 상대도 안 됩니다. 어, 이랬다가 두호 형 졌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카일 레슨? 카일 레슨 죽습니다. 이거 미안할 건 아니죠. 뭐 그거는 뭐 결과가 그렇게 나와버리는 거니까. 괜히니까 약간 이런 거죠. 뭐 펠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징크스로 작용할까봐. 괜히 예. 설레발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찌됐든 카일 레슨 죽을 것 같다. 왜냐하면 턱이 약한 타격가거든요. 그래서 뭔가 맞붙었을 때 그 정확도도 그렇고 뭔가 임팩트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또 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네. 보너스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네네네. 심리적인 상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쫄리잖아요. 3연패고. 그러니까 막 내가 이번에 지면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겉으로 보여지는 건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게요. 그거에 따라서 경기력이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좀 잘 이겨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니 해도 막 사람들이 욕하고 막 연패해도 그래도 최도거든요. 아 그럼요. 네,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서 또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2월에 가장 기대가 되는 대회. 그러니까 1위가 볼카바카. 그건 뭐 어쩔 수 없더라고요. 52%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최도 이정영 출전하는 파이트나잇 이번 주에 열리는 게 뭐 한 30% 정도. 그 블랙컴뱃 로드가 한 똑같이 12%씩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도 최도거든요. 그래서 많은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흥행도 되지 않을까. 시청률도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도만큼 또 주목을 끄는 선수가 있거든요. 코타. 네네. 코타. 코리안 타이거. 따이가. 네. 타이거 혹시 실제로 개인적으로 보신 적 있어요? 얘기 나눠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대구 출신이어가지고 네. 거의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이 이정현 선수가 잘 섞이는 것 같진 않아요. 어디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팀에 가서 훈련을 한다거나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있잖아요. 이렇게 무자수행처럼 하시는 선수들이 네네네네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정현 선수는 그런 걸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약간 그 본인만의 팀 위주로 이제 훈련을 하는 스타일이라 다른 선수들하고 좀 접점이 많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여튼 이제 코리안 타이거가 중국의 이자라는 선수랑 붙습니다. 이자 인터뷰를 했는데 이자가 이정영은 주먹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는 웰라운더다. 모든 게 레슬링이나 그래플링, 뭐 주짓수 모두가 뛰어나다. 이정영이 주먹만 믿고 까불다가는 진짜 끝장난다. 그리고 너무 건방지다. 너무 싫다. 감정적으로. 그리고 중국 선수들한테 너무 이제 개체 때 그러니까 자기도 짜증이 났대요. 보면서도. 그래서 이번에 약간 버릇을 고쳐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제가 또 이간질의 또 명수 아닙니까? 독사 아닙니까? 독사. 네.
고스란히 쪼르르 가셔가지고 또 얘기했습니다. 이재용 선수한테 바로 얘기했어요. 공항까지 쫓아가가지고 출국하는 날 가서 야야 이거 이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는 되게 재밌다고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자기들 뭐 주짓수도 있고 사실 뭐 레슬링이야 사실 더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이재용 선수가 아직까지 레슬러들하고 뭐 경기를 많이 했다거나 이걸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뭐 주짓수도 블랙벨트고 가지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뭐 이자가 진짜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멘트는 이자가 작다고 그랬어요. 마주 보니까 이게 보니까 체격 자체가 자기가 느끼는 패더급 선수 체격이 아니더라. 벤텀이다 걔는 사실 봤을 때. 그래서 힘이나 이런 거에서 좀 차이가 날 거고 그다음에 뭐 덩치나 이런 체격 차이도 경기 당일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쪼로록 달려가서 또 이 얘기를 물어봤었고 그리고 얼마 전엔 또 이제 줌 인터뷰가 있었어요. 네네. 기자회견처럼 요새는 이제 해외 선수 나가면 UFC에서 줌 기자회견을 이제 이렇게 해주거든요. 김지현 선수도 했었고 네. 이정현 선수가 UFC PI에서 이자를 자주 본답니다. 좀 미리 가 있었잖아요. 네. 몇 번 봤대요. 네. 어떻대요? 둘이 이제 인사를 안 한대요. 아. 인사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또 작다. 아무리 봐도 작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김지현 선수 줌 인터뷰 때는 김지현 선수가 그 상대 만디 뱀을 또 PI에서 자주 본대요. 근데 김지현 선수 여자 선수들은 좀 약간 그런 공격성 좀 덜하잖아요. 그래서 인사도 반갑게 하고 막 거의 친구 되기 직전이라고. 마음이 좀 그렇다고 지금. 그렇구나.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확실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자신감에 차 있어도 상대가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정현 선수가 저처럼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왜 이렇게 작아요? 패트리 안도. 패트리 이 새끼 왜 이렇게 작아? 이 새끼 왜 이렇게 작아? 그리고 마리오 때도 이 새끼 작은데? 그리고 심지어 옛날에도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제가 일본 선수들 일본에도 그랬고 뭐 옛날에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한 오전까지는 체급을 안 내렸다고. 그래서 저보다 무조건 높은 체급의 선수랑 싸우는데 그래서 작아 보였다. 작은데 제가 유일하게 컸다고 생각한 사람은 기원빈? 그 사실 박종원 선수밖에 없어요. 박종원 헌터. 네. 네. 그 선수는 큰데 생각 들었는데 나머지는 뭐 기원빈이든 아니면 뭐 민경철 선수랑도 했었거든요. 그 선수랑 할 때도 작은데 그게 이제 자신감이 높아지면 그렇게 네, 그런 심리적으로 것 같아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오. 나중에 형들한테 그러면 야 상대 졸라 컸다고. 야 너 멘탈에 영향 줄까 말 안 했는데 졸라 컸다고. 그게 누구예요? 그렇게 얘기했던 대상 패트리안? 아니요? 바티스타? 아니요. 마리오? 마리오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야, 마리오 왜 이렇게 크냐? 나중에 이제 시합 끝나고. 그러니까 그런 키가 얘기 좀 큰 선수였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네. 떠바리도 커요. 그래요? 네, 아니 떠바리도 커요. 그때 보면 좀 호리호리한 느낌이었잖아요. 키가 네. 76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엔 몰랐죠. 뭐야 왜 이렇게 작아? 했는데 이제 까불었던 거죠. 이 자신감의 이제 시작은 사실 이정용 선수도 코너 맥그리거가 이제 코너 맥그리거 책을 쓴 제가 저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전국 서점에 어디나 가시면 만나볼 수 있는 코너 맥그리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써놓은 것 중에 이 맥그리거가 10대 말에 20대 초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시크릿입니다. 이게 시크릿이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네. 저 군대 때도 있었어요 그 책이. 알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될 수 있다 믿으면 그게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맥그리거가 그 책을 이제 누나한테 선물 받아가지고 잘 읽고 야 이거 진짜 되겠는데?라고 해가지고 자기 실험을 몇 번 해봤대요. 그 중에 제일 재밌는 에피소드가 쇼핑몰에 이제 여자친구랑 그때 가면 주차에 자리가 거의 없었대요. 근데 이번에 있을 거야. 계속 되뇌었대요. 그러니까 생기더래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랍니다. 맥그리거의 그 자신감의 시작이. 작은 성공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눈 키우듯이 키워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UFC 챔피언이 되겠다라고 한 자신감이 결국엔 그까지 위치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이정용 선수도 똑같이 따라하고 싶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요. 롤 모델이라고. 맞아요. 많은 선수들이 지금 이제 젊은 선수들이 이 맥그리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거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자신감을 이번 경기에서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상을 합니다. 자, 김지현 선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최근에 뭐 연락 좀 해보셨습니까? 근데 방금도 했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네. 컨디션 뭐 이런 거 물어봅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 약간 심리적으로 조금 김지현 선수도 연패 중이라 위축되겠죠. 예. 그런 표현들을 좀 많이 했어요 기자회견 때. 자기가 이제 좀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결과가 좀 이렇게 나왔지만 팬분들이 저희 노력하는 모습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럼 그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맞아요. 안타까워요. 근데 음.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MBTI가 ISTP거든요. 그게 어떤 지독한 성향입니까?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누나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어, 누나가 어. 그런 얘기 저한테 하는데 어, 근데 어쩔 수가 없다. 프로니까. 결과를 음. 보여주지 못하면 음. 나의 과정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게 냉혹하지만 이게 네.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누나가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 얘기 제가 또 했습니다. 이해 안 돼. 제가 ENFP인가 있나요? ENFP 그게 있습니다. 무슨 몽상가 뭐 이런 네, 거더라고요. 완전히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그 저랑 반대되는 성향. 제 와이프가 ENFP입니다. 서로 반대에 끌리는 저는 거죠. 지금 그 얘기 저는 기자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제가 오히려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저는 또 그렇게 못 해가지고 기자회견 할 때도 좀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나는 완전히 거짓말 치셨네요. 아니요 진짜 거짓말이죠. 아니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아니 프로가 네. 중요하지만 결과가 근데 이 노력이라는 부분들을 스스로 알잖아요. 스스로. 그게 더 비참해요. 아 그래요?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순간 사람이 엄청 비참해지거든요. 이런 성향 차를 시즌이 종료될 때 네. 이런 걸로 좀 많이 싸울 걸 그랬네. 근데 누나가 그래서 어찌됐든 근데 이겨내야 돼요. 이거 어쨌든 또 안타까운 거는 또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거는 본인 결과.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결국 보여줘야죠. 뭐 더 음. 독한 밥 먹고. 그 김지현 선수가 얘기했던 것 중에 좀 흥미로웠던 게 최근에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훈련할 때 골프 대회를 이제 LPGA 골프 대회가 있었나 봐요. 네. 근처 가서 이제 구경을 하다가 다니엘 강이라는 교포 선수가 있나 봐요. 골퍼 중에. 네,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LPGA 랭킹 지금 뭐 9위, 10위? 꽤 높은 오우씨. 월드 클래스 네, 선수더라고요. 그렇네요. 그 선수는 이제 친하게 됐답니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골프가 또 다른 정적인 스포츠인 것 같은데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조언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번에 세컨드로 통역의 어떤 느낌으로 이 다니엘 강이라는 골프 선수가 이 김지현 선수와 함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팀 동료 신디케이트 MMA의 신시아 칼빌로 이 선수가 또 세컨드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코치 존 우드 그다음에 동생 이렇게 4명이 한 팀을 이뤄서 이번에 KG로 향한다고 합니다. 뭐 결과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꼭 이번에는 연패를 끊어내고 그렇죠. UFC 계약도 더 걸려 있으니까 성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화이팅 저는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메인 이벤터입니다. 정다운 선수가 라이트 비급에서 경기를 합니다. 데빈 클락이라는 레슬러예요. 약간 레슬링 타입의 좀 질펀한 경기를 좀 펼치는 깔끔한 경기를 제가 펼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데빈 클락. 찐득찐득하게 달라붙어가지고 뭐 클린치 레슬링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펼치는 선수인데 어떻게 흐름이 예상하십니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러니까 뭔가 임팩트 있는 부분보다는 뭔가 그런 식으로 운영으로 끌고 가는 선수인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질펀함에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임팩트 있는 하나. 타격이든 네. 아니면 레슬링이나 그래플링이 됐든 뭔가 있어야 압도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레슬링. 압도적인 것까지 아니라 진짜 자기가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네, 딱 상대방과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는 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자기보다 비교 우위가 다 레벨이 떨어지면은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기가 막히게 잡아내죠. 거기서 다른 거 다 비슷비슷한데 뭔가 없어. 그러면은 그런 애들은 못 잡아요, 결국엔. 결국엔 이제 자기 체력 다 빨려서 맞고 가던가. 아니면은 그냥 무난하게 그렇게 하면서 라운드 하나씩 다 뺏겨가지고 30대 27 이렇게 지던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이번에 시합은 사실은 준용이 형도 그렇고 다운이도 그렇고 한국에서 하는 시합이다 보니까 이길 만한 상대 붙여줬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것까지 감안할 때 조금 변수가 있지 어렵지 않나.
박준영 선수도 이제 데니스 튤률린이라는 선수거든요. 네. 아, 발음 어렵네. 튤률린. 맞아요. 네, 러시아 선수인데 이 선수도 뭐 사실은 좀 배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조금 맞춰줬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딱 1승을 먹고 가줘야 또 다음 경기에서 좀 임팩트 있고 랭킹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수들랑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찌감치 갔어요. 정다운 박준영 선수도 갔고 네. 이번에 코리안 탑팀에 거의 전 멤버가 갔다고 봐야겠을 것 같아요. 오. 중량급의 선수들이 거의 네네네. 이승준이라는 이호준 뭐 맞아요. 이렇게 다 갔고 그다음에 이번에 전찬열 대표도 같이 동행했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한 사단이 딱 뭔가 듬직하게 딱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좀 믿음이 가더라고요. 또 다른 또 화제는 사실 UFC 옥타곤에서 네. 한국인 선수들이 맞붙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좀 약간 가슴 아픈 뭐 이런 건데 박현성 대 최승국 선수가 그냥 경기도 아니야. 이게 이겨야 UFC랑 계약을 할 수 있어. 진짜 약간 외나무다리 승부로 펼치게 됐거든요. 두 선수 모두 다 친분이 있지 네. 않으십니까? 네. 뭐, 어떻습니까? 이 경기를 보는 마음이. 뭐 네. 그냥 뭐 냉철하게 냉정하게 역시. 아니 왜냐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안 있고 사석이라면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이 자리에서 이제 제가 출연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침. 네. 이게 일침까지 일침할 건 아니고 일침할 건 아닌데 없고 근데 객관적인 평가. 네, 객관적으로 조금 보면은 결국 요거 시합은 조금 현성이가 키를 쥐고 있지 않을까. 네. 어떤 면에서 이 레슬링이나 이런 쪽 그래플링 쪽에 아니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인 측면에서 음. 사실 이제 승국이가 지난번에 최고 우승 후보라고 점쳤던 퀴우룬이라는 선수를 네. 30대 27로 잡아냈단 말이에요. 갑 갑자기 이상한 둥글게 가져와가지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면서 를 가져와서 갑자기 퀴우룬을 잡아냈어요. 음. 근데 그 모습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네. 그러면 과연 그것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박현성 선수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전략이 그대로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네. 그렇다고 봐요. 왜냐면은 승국이가 지난번에 뭐 첫 번째 시합이었는데 인도네시아 선수라든가 이런 애들이랑 싸울 때 보면 발을 붙이고 싸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막 안정적이라거나 압도적이라거나 사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운영적인 측면으로 시합을 가져가려고 할 텐데 그렇다면 뭔가 둥글게를 가져가 나오지 않을까. 혹은 네. 뭐 현성이가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키는 좀 그렇게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 선수 둘 선수도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면서 줌 인터뷰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네. 승국이랑도 연락을 자주 하지만 사실 네. 시합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사실 뭐 둥글게가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뭐 그래서 만약에 둥글게가 나온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될 것 같다, 승부가. 예. 이건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최승국 선수가 축구 선수 출신이라는 거를 손진수 선수를 통해서 제가 알았잖아요. 네. 방송에서. 근데 이제 박준영 선수가 자기가 축구를 제일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UFC에서. 맞습니다. 예,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일렀죠. 아니 박준영이 제일 축구를 잘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최승국 선수가 확실히 다르던데. 저는 엘리트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리 좀 쉬었어도 저는 축구의 결을 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요거를 오늘 사실은 저희 이제 녹음하는 이 지금 시간에 지금 원래 줌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코리안 탑팀 선수들. 네. 제가 거기에 참여했다면 분명히 제가 또 이걸 일렀을 텐데 아쉽네요. 아쉽네요. 이간질을 마무리를 못 시켰네요. 제가 만에 하나 승국이가 이번에 지고 오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어떤 너 왜 격투의 결을 몰랐냐? 축구의 결은 알고 있었는데. 제가 괜한 얘기를 왜 결을 몰랐냐 너? 여하튼 뭐 이렇게 풍성하게 UFC 파이트 나이트 이번 주 일요일 날 펼쳐지고 그리고 한국 쪽에 약간의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일요일 12시부터 언더카드가 시작되니까 한국 선수들이 뭐 대거 출전을 하니까요. 12시부터 딱 식사하시면서 보시면은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블랙 컴뱃, 일요일 UFC 파이트 나이트, 그리고 이 UFC 파이트 나이트 전에는 효도르의 은퇴 경기가 있어요. 라이언 베이더. 예, 이렇게 또 이번 주말은 풍성하게 주말 순삭되네요. 순삭될 것 같습니다. 자, 1부를 여기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좀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예, 청취자분들 질문이나 의견 반응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공식 메일. 요거 근데 예. 알려줘도 이제 못하잖아요.
한 주 남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저희는. 맞네요. 예, 가료 신고의 가료 타임 같이 가는 겁니다. 유튜브 채널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예, 구독과 좋아요도 끝까지 눌러주십시오. 아직까지 안 눌러신 분 끝까지 이거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 약물가 안 누르는 거예요. 그건. 외면하지 마시고 예, 마지막으로 한번 눌러주십시오. 예, 그리고 다음 주가 시즌 1의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예, 스트리밍을 통해서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아직 못 들으신 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시즌 1의 마지막까지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위클리 파이트 클럽이었습니다.